자, 여기까지 국내 뉴스하고 국제 뉴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밀봉이 돼가는 것 같아요. 자, EU와 폴란드가 화해를 했다. 언제는 싸웠나?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돕기 위해 폴란드에 코로나19 회복기금 47조 원을 승인했습니다. 결국은 돈으로 막는군요. 그전에 사이가 안 좋지 않았어요? 둘이? 폴란드가 좀 독재 국가잖아요. 독재 국가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이제 러시아한테 들이대고 대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폴란드는 지금 뭐 지난 시간에 무기 지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인 나라가 또 폴란드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동유럽 국가로 다 북유럽 국가로 다 보내버렸다는 거지. 사실 지금 이게 조금 그 사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태리 같은 쪽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게 비하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매춘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난민들이 난민이 아니라 무슨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 점령군처럼 군다는 거야. 그래서 난민이면 이제 캠프에 있으면서 얌전히 있으면서 그 주는 음식 먹으면서 어떻게 자기 거치할까 뭐 이런 식으로 지내는 난민이 아니고, 우리가 니들을 대신해서 러시아랑 싸우다가 여기를 건너왔는데 이 대접이 이게 뭐야? 이런 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난민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난민을 받았던 EU 국가들이 졸라 싫어한대요, 지금 상황이.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범죄, 그러니까 뭐 식당 같은 데 들어가고 밥 먹고 무전 취식하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막 그냥 들고 나가거나 뭐 이런 류의 행동을 하는 난민 조직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통제 안 되는 불황화 같은 취급을 받기 시작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유럽 전역에서 그런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피해들을 유독 많이 얘기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난민 통제를 어느 정도 이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문제는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47조 원을. 엄청 많이 줬는데? 네. 이거는 폴란드한테 너도 우크라이나한테 더 이상 찝쩍거리는 짓거리를 하지 마라는 일종의 입막음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지금 폴란드만 믿고 개기고 있거든. 독일은 사실상의 무기 지원을 거의 끊었습니다. 더 줄 무기도 없대요, 사실. 그래서 독일 측에다가는 지금 장관이 왜 우리 무기 안 내놓냐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그 워딩이 이상하잖아? 왜 우리 무기를 안 내놓냐고 독일한테 항의를 하고 있어. 미국이 맡겨놨어? 응? 그런 상황인 거고, 미국도 뭐 다연장포 주겠다 어쩌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앞에서는 준다 그래갖고 국방부에서는 곤란하다 그래갖고 인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다시 재소집이 돼가지고 뭐 70만을 모아갖고 7월에 재반격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우크라이나 군들 자체는 더 이상 전투를 진행할 수가 없다. 야포도 없고 전차도 없고 소총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전투를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공됐었던 미군 무기들이 암시장을 통해 갖고 중동 시장에 헐값으로 막 팔리고 있어 갖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중동이나 다른 국가들한테서, 이슬람 테러 단체들한테서 딴 사고가 생기겠다. 요런 이제 파상 효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다 몰아냈고, 푸틴은 지금 암으로 내일 모레 심지어는 죽어서 지금 도플갱어란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는 거고, 뭐 러시아 군부가 전부 다 패퇴를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푸틴은 멀쩡하게 나타나고 지금 그 울리가르이들 빨리 귀국하라고
안 하면 니들 재산 다 동결시켜 버린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전히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들은 초고유가의 가격으로 유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러시아도 그걸로 이제 딜을 보는 거거든요. 야, 빨리 이거 끝났다고 니들이 선언하고 중재 선언해서 여기서 영토 한량하는 차원으로 끝내. 그럼 내가 니들 정상적인 가격에 돌려준다니까? 근데 그 전까지 안 할 거면 그냥 지금처럼 $70, $90에 쓰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미국이 나서갖고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유럽인들도 다 속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겁나게 잘 싸우고 있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는 걸로. 아니에요. 러시아 영토 중에 11만 평방미터 이상이 원래 7만만 하러 갔는데 4만만 뺏으러 왔는데 11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을 이미 뺏겨버렸고 이제 그거 돌려주세요 하고 징징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부 뺏긴 거 우리가 포기할게요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튼 어찌됐거나 러시아는 꽃놀이 패고요. 지금 이러한 우크라이나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폴란드도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라고 하는 EU단체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EU에 있는 그 기사가 있어.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EU 은행장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K2 전차를 계약을 했다. KF-50 공격기 전투기를 50대를 계약을 했다. 막 이런 인터넷 뉴스들 내지는 유튜브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게 계약됐다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이게 폴란드로 넘어갈 리도 없거니와 폴란드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만한 돈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난 그 생각을 해봤어. 야, 코로나 기금으로 받았다는 돈을 갖고 우리나라에 무기 사러 왔나? 안 그러면 우리 폴란드에서 뭐 받아올 게 없거든. 뭐 노르웨이나 대야 고등어라도 받아오는데 폴란드에서 우리가 받아올 게 없어요. 고등어를 왜 노르웨이에서 받아? 연어. 아니 맞아. 노르웨이 고등어가 우리나라 수입 고등어의 70%를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뭘 팔았냐면 자주포를 팔았거든. 우리나라 노량진 어시장에 줄무늬가 생소한 고등어가 풀렸던 그 시절은 우리가 K9 자주포를 노르웨이에 수출한 시기였다는 거지. 근데 폴란드는 그나마도 갖고 올 게 없다는 거야. 있다. 폴란드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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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삼겹살이 또 대량으로 수입되지 않고. 근데 이 정도 무기를 우리한테 갖고 가려고 하면 폴란드 돼지 다 잡아도 이거 우리한테 못 대주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돈이 그 돈이랑 관계 있는 돈인가? 라는 의혹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부는 폴란드 무기 수출에 우크라이나 지원과 무관하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폴란드 주면 우크라이나도 새 다 나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의 전장은 협상은 들어가고 있으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관계.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국들까지 전부 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EU는 여기에서 끝내자 이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EU가 법정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법으로 이제 뭐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지원 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화를 위한 뭐 분쟁 방지법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그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젤렌스키도 워낙 또라이인데다가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고 현지에서 지금 그 여권을 바꿔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있는 주민들의 여권을 러시아 여권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휴대폰 있잖아요. 이거를 러시아제로 유심을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점령지에 있는 그 휴대전화를 다 끊어버렸어. 쉽게 말해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졸지에 휴대폰이 먹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통신회사에서 유심을 바꿔가지고 무선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못 찾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 사람들이 국적을 러시아로 바꿨다니까. 여권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요대로 결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평가일 거고요. 젤렌스키를 어떻게 달갤 것이냐가 문제죠. 네. 근데 요 시기에 우크라이나 장관이 온다고 오늘 속보가 떴습니다. 네. 안 왔으면 쓰겠는데. 네. 우리나라에 와서 전후복구 관련된 얘기를 한대요. 그건 우리 전망이에요. 왜 올까요? 내가 보기에는 미국이 우리한테 우크라이나 원하는 거 다 해줘. 뒷배는 내가 봐줄게. 라는 식으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뒤처리를 떠맡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더러운 예감이 듭니다. 그랬겠지. 형아가 다 얘기해놨어. 응, 한국 가봐. 응, 형아가 다 얘기해놨다. 아마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야. 돈? 아유, 그건 우리가 한국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지급을 하지. 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최초로 우리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미국하고의 무제한 스와프가 체결을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 같은 경우인 거죠. 이 모든 게 경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면 우리 국익에 반할 수 있는 이따위 조치들이 이렇게 국민들 모르게 이렇게 뉴스라고는 개 콧구멍만큼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줄줄줄줄 딸려올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 폴란드 장관이 여기 오면 그 당시에 폴란드가 갑자기 40조 원 넘는 돈을 지원을 받으면 우크라이나 장관은 왜 여기 와서 전후복구를 논하냐고. 왜 우크라이나 철도가 우리나라랑 같은 규격으로 해갖고 철도 규격을 바꿨다는 뉴스가 왜 우리 뉴스에 처음 떠 우크라이나에서 안 뜨는데. 그리고 왜 우리가 갑자기 그동안 IMF 때도 잘 안 해주던 통화 스와프를 무제한 미국이 해주냐고. 결국은 우리한테 미국 달러 받고 우크라이나 가갖고 전후 보상 하라는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아무튼 이 모든 게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그게 됩니다. 22일 만에. 와우, 예. 야. 이제 언론은 막 찬사를 보낼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이 400조 원대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지만 가서 일하고 돈을 누구한테 받냐고. 결국 미국이 다 외상으로 하라는 공사를 우리가 해주고 쉽게 말해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 돈으로 공사해주고 미국이 나중에 갚아주기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 아랍에미레이트에 40조 원대 원전을 짓는데 우리가 48조 원 중에 43조 원을 우리가 빚을 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융자를 해서 산유국에 융자를 왜 해줘 우리나라가. 그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야. 앞에서 벌고 뒤로 밑가는 거야. 48조 원을 들여갖고 앞으로 50년 동안 청소하고 운영하고 경비서 줘야 돼. 그리고 거기서 전기 팔아갖고 매달 킬로와트당 100원씩 수고해갖고 48조 원 언제 걷어들일 건데 앞으로 50년 동안 이게 국책을 위한 사업이야? 그렇게 벌려놨던 놈의 국책 사업을 우크라이나 가서 400조 원, 500조 원대 사업을 한국이 독식하게끔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겁나게 이득을 볼 거라고? 50조 원, 60조 원 넣는 돈을 미국 그냥 삥을 뜯기는 거예요. 만약 이걸 해줘버리면. 근데 국민들하고 아무런 합의도 없이 왜 장관들 이런 새끼들이 우리나라 오냐고 지금. 실무자들이 자꾸. 기분 나빠 죽겠어 나는 아주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물론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뉴스가 우리 롯데에서 만든 장갑차가 팔려가고 거기서 포탄만 얹어서 저기를 갖다네. 근데 거기 쓸 포탄 10만 발이 우리나라가 캐나다를 통해서 수출을 했다네. 우리는 폴란드에 직접 무기 수출을 안 하기로 했는데 무기 관련돼서 폴란드 국방장관하고 폴란드 국가은행장이 우리나라 와 있다네.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장관이 전후복구 관련돼서 얘기한다고 우리나라를 온다는데 미국이 우리랑 통화수화포로 해준다는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 근데 그런 우연이 이렇게 공교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경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경위 모르면 누가 한 거야? 아니, 장제원이 한 거야? 뭐? 어? 밑에서 알아서 다 있고 경은 난 술은 언제 먹어? 한동훈이 한 거야? 뭐? 어? 권성동이 한 거야? 아니 중요한 거는 경은 관심도 없고 그냥 알아서들 하고 그런 거 내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술은 언제 먹으러 가나 오늘은 어디로 가나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정도 겹치면 눈탱이 맞은 겁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와서 아무런 성과 없이 이 회담이 아닌 뭐라 그랬죠? 환담을 나누고 갔는데 개이야기하고 예, 뭐 이런 거. 이 국산 분유만 보낸 게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우크라이나 관련된 눈탱이를 유럽이 돈을 안 주니까 우리나라한테서 눈탱이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5, 60조 원대의 대규모 눈탱이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내가 이래서 국가기밀죄에 자꾸 적용이 되나 봐. 근데 저 이제 시작이에요. 뭐 이거 가지고 그래요. 나라 이제 다 팔아먹을 건데 다 걷어낼 건데. 이거 진짜 한독수가 배경에 있을 것 같은 더러운 느낌이 드네요. 중간에 내가 이거- 또 국무총리 하면서 확실하게 보증된 인물로서 제대로 거강꾼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